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뉴욕시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을 직접 지휘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철강,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간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출 및 보조금 등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출을 임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구글 지도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 다날리 산을 맥킬리 산으로 지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가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이루며 17% 급락한 충격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인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4년도 세금 신고서 처리를 시작했으며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45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헤더 모건이 배신하는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당당한 범죄자가 되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뉴욕시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을 직접 지휘하고 나섰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수사기관들이 뉴욕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지역 단속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놈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체포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며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로 납치와 폭행, 절도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콜로라도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연방범죄수사는 국토안보부 및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협력해 뉴욕에 은신 중인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작전이었다고 밝히며 뉴욕시는 연방수사기관들과 협력해 폭력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E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710건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관련 체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하루 평균 3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서 지난 일요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뉴욕시와 콜로라도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ICE는 향후 수주에 걸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대 8만 개에 달하는 침상 등 구금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철강,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관세 정책으로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촉발된 무역 전쟁이 세계 무역을 둔화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CNBC 방송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실행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018년 관세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기업들이 특정 제품 대상으로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60%,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술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트북과 태블릿 가격이 최대 45% 상승하고 비디오 게임 콘솔은 40%, 스마트폰은 평균 26%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한 대당 평균 $213의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또다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회사가 팬데믹, 관세 대응에 나서 이미 멕시코에서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중국은 스마트폰의 78%, 비디오 게임 콘솔의 87%, 노트북의 7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역단체와 학계에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촉발된 무역전쟁이 세계 무역을 둔화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국, 캐나다, 멕시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간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 에너지 활성화, 투자 유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 주제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간의 성과 보도자료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으며 지난 4년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함에 방점이 찍힌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확보했으며 불법 국경 횡단 건수가 급감하는 것을 감독하고 강간범과 범죄 조직원, 테러 용의자인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며 정부의 상식을 회복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단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동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국토 안보, 에너지 활성화, 투자 유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 주제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성과와 해당 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분야에서 민간 부문 인공지능 투자를 끌어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멕시코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출 및 보조금 등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출을 임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랜스젠더리즘 지원에 나서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대출 및 보조금 지급 중단을 명령하면서 납세자들의 돈 낭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팀은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등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연방 재정 지원 지출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수조 달러의 자금이 무기한 묶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시 중단에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부 지원 지급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자금 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시 정지하면서 법적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프로그램 몇 개에 대해 자금 지원이 일시 중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매슈 베스 국장 직무대행은 연방 자금에 대한 사용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 강조, 트랜스젠더리즘 지원에 나서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자금 지급 일시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급 중단 대상 프로그램에는 섹션 8 임대 지원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일시적 지원,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등도 포함됩니다. 민주당 상원대표 척 슈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해온 보조금 자금 지원을 막고 있으며 이는 대학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중에 있을 뿐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구글이 구글 지도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 다날리산을 맥킬린산으로 지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멕시코만과 디날리산 지명을 30일 내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연방 지명 정보 시스템에 따라 멕시코만과 디날리산 지명을 각 미국만과 맥킬리산으로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공식 정보 자료가 업데이트될 때 지명 변경을 적용하는 오랜 관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 지명이 모든 국가에 표출되는 건 아니라며 각 국가에서 인정되는 이름이 구글 지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내무장관에게 멕시코만과 디날리산의 지명을 30일 내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AP도 디날리산 명칭을 맥킬리산으로 변경했으며 AP는 성명에서 이 지역은 전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연방 지명을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원래 지명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높이 6,194m로 북아메리카 최고봉인 디날리산은 맥킬리산으로 불렸습니다.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이 사용했던 토착 이름을 기리기 위해 디날리산으로 개명했습니다. 맥킬리산은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킬리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인 맥킬리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펼쳤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어제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이루며 17% 급락한 충격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오늘 뉴욕 증시 2.6%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전날 17% 급락하며 시가총액에서 약 6천억 달러가 줄어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하락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발표한 저비용 AI 모델로 인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딥시크는 AI 훈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과도하게 인공지능 인프라에 지출하고 있다는 걱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가 GPU가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딥시크의 발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 기술주가 포함된 나스닥 지수는 어제 3%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고 R1 모델을 탁월한 AI 발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딥시크의 저비용 훈련 모델에 대해 회의적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딥시크가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2024년 개인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4년도 세금 신고서 처리를 시작했으며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전년도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원천 징수 부족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평균 환급액은 3,138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 IRS 국장 데니 워펠은 전자신고와 직접 입금을 선택하면 10명 중 9명이 21일 이내 환급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지 24시간 후부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직접 입금을 선택할 때 은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수표로 환급을 받을 경우 도난이나 잘못된 발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16배나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모든 세금 서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면 오류로 인해 신고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흔한 오류로는 사회보장번호 오기입, 이름 철자 오류, 계산 실수 등이 있으며 서류 작성 신고 시 꼼꼼한 확인과 검수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45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헤더 모건이 배신하는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당당한 범죄자가 되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길련민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도난 및 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래퍼 헤더 모건이 캘리포니아 연방교도소에 투옥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은 자신이 악당이나 멍청한 아내로 비치지만 둘 다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편과 함께 저지른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및 세탁 사건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합의 조건과 감형을 위해 남편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은 수사 과정에서 남편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 많았지만 배신하는 아내가 되기보다는 당당한 범죄자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거짓 정보를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이 2016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해킹해 11만 9,754개의 비트코인을 훔쳤고 모건은 이를 세탁하기 위해 금융계좌와 암호화폐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래퍼명 라젤칸으로 활동하는 모건은 최근 새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감옥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월 4일 교도소 복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크랜스 뉴욕에 따르면 MTA는 IBX 건설의 첫 단계인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MTA는 2025에서 2029년 5개년 자본 계획에도 IBX 프로젝트에 27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MTA는 동시에 연방정부가 IBX의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해 승인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건설 업체를 찾아 IBX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부터 브루클린 베이리지까지 이어지는 총 55억 달러 규모의 IBX는 과거 수차례 추진됐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번번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호보켄 패스역이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 화요일 오전 5시까지 폐쇄됩니다. 항만 당국은 4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5일간 선로 및 역의 업그레이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작업에는 4,500피트의 선로를 수리하고 플랫폼, 스위치, 열차 차량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패스는 매일 약 2만 명의 승객의 이동을 위해 호보큰에서 뉴포트 및 익스체인지 플레이스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또한 호보큰역에서 미드타운 버스 터미널까지 운행되는 126번 노선의 운행 빈도를 늘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또한 러시아워 동안 허드슨 버겐 경전철에 추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페리 서비스는 호보큰 페리 터미널, 패스 뉴저지 트랜짓역 터미널, 14번카 터미널에서 교차 운행되고 확장됩니다. 어제 오후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8층 주거용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층 벽에서 시작해 8층 천정과 지붕 사이의 공간까지 타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50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소방관 1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건물 측은 최소 12가구에 퇴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십자사는 현재 비상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뱅크는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증한 자원봉사자가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의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친절히 도와줄 예정이며 필요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뱅크 베이사이드 지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